안녕하십니까. 은퇴 안내자 TV의 은퇴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지게차 운전 자격증 최고의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가 기술 자격증 가운데 5, 60대의 남성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의 하나로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물류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아졌고 또 무엇보다도 은퇴 후에 조금은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크게 부담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지게차 운전 분야여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격증에 도전을 하시고 또 취득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운전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분들이 정말로 잘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조금 의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었습니다. 중장비 운전 학원 그리고 지게차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업체 또 물류 분야의 종사자 또 구인 정보 사이트 등으로부터 정보와 조언을 얻어서 이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지게차 운전의 경우는 학원에서 많은 곳들이 3톤 이상 반 그리고 3톤 미만 반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3톤 이상 반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국가 자격증이죠. 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요하는 그런 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난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3톤 미만 반의 경우는 일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취득하면 이 분야의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주로 3톤 이상 반 들어가시게 되겠죠. 2번 질문입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이 가능한가 하고 물었고요. 이 국민내일 배움 카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추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국민내일 배움카드 즉 국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강이 가능하냐고 물었고요. 어떤 학원들의 경우는 국비반과 일반반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많은 학원들이 국비반을 운영하지 않거나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 교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학원의 경우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국비반을 하게 되면 20-30명을 모아놓고 국비로 하려고 하니까 몇 명 소수 인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장비는 한두 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개인들에게 거의 운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배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비반을 운영하지 않는다 또는 있더라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학원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미리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국비반은 필기와 실기 모두 학원 출석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되겠고요. 시험을 치르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겠고요. 다만 일반반의 경우는 필기 시험은 자체적으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만 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학원 실습비는 어떻게 되고 또 실습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문을 냈습니다. 보통 시간당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이렇게 되겠죠. 보통 시간당 어떤 곳은 8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시간당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지게차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실습을 한두 시간만 하고 바로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5시간 정도는 실습을 하고 실기시험에 응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학원은 보니까 8시간 정도는 들을 것을 그렇게 또 권장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학원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지. 자, 어떤 학원은 학원에 추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즉 학원은 교육하는 데 주로 그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취업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아주 큰 힘을 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실제로 취업으로까지 연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셔야 된다 하는 것은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 60대의 이 자격증 취득자들이 취업이 잘 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같은 대형 구인구직 정보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큰 대형 물류창고 같은 곳이 정보가 많이 뜨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만 가지고 계셔도 취업이 어느 정도 그 지원은 해볼 수 있게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또 지역 정보지를 통해서 그 뭐 벼룩시장이나 뭐 교차로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지역 정보지를 통해서 또 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유통업체, 뭐 예를 들면 대형 그 동네의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유통업체 같은 곳에서 많이 채용하기도 하고, 또 제조업체, 그 산업단지 내에 제조업체 창고 같은 곳에서 또 채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지게차 운전자만을 채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송, 그 트럭으로 배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경우 대부분 지게차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5, 60대 취득자들의 경우에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의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다가 창고의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또는 자기 트럭을 가지거나 또 회사 트럭을 가지고 그 배송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등의 그런 두 가지 이상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취업에는 유리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큼이라도 참고하시고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효과적인 은퇴 준비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